HR인을 위한 고품격 꿀팁 방송, 오늘은 하진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창업 및 운영 경험을 있고요. 또 투자자문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다 지금은 개업을 해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시군요. 저희가 이 모시기 전에 항상 로톡 올라와 있는 변호사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오는 그런 긍정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확실히 학생회장 출신이시다 보니 탁월한 화술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동창 아니시죠? 동창은 아니죠. 코멘트를 저희가 변호사님 것도 다 읽어봤는데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부정적인 게 섞여 있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그걸 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이거 한 줄에 들어가면은 해코지? 해코지. 그렇진 않고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의뢰인들이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만 좀 잘해드리면은 되게 좀 잘 써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다른 변호사님들도 좋은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오늘 풀어볼 주제는 바로 재택근무 가이드예요. 네. 재택근무라고 하면 사실 정말 핫한 주제인데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재택근무를 해보셨어요? 저는 정말 아쉽게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업을 했는데 작년 초에 저 나오자마자 저희 회사가 1년간 재택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사실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걸 지켜보고 계신 동료분들께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 해본 적은 없고요. 재택근무를 하자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하시나요? 해코지는 아니고 진실의 방으로. 네, 요즘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팬데믹 사태 지금 일상화가 됐고 위드 코로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를 포함한 원격 근무가 정말 작년부터 많이 시도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궁금증과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많은 오해들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경험하신 혹은 뭔가 자문해 주신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다들 낯설잖아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또 재택근무라는 거가 왠지 좀 집에서 쉰다는 개념이 있어서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근로자도 낯설고 사용자도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불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잘 정착되어 가는 것 같고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지를 확인하는가 이게 쟁점이 되는데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마우스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그걸로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3분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좀 쉬고 있구나 아니면 일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본 사안에서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우스를 이제 로봇 청소기 위에다가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 보면 이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잘 생활하시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워낙 정형적인 움직임이라서 지그재그 집 구조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움직임까지도 뭔가 이제 IT 기업에서는 또 캐치라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좀 적발된 경우가 있었어요. 방패군요. 정말. 그 외에도 또 혹시 또 있었을까요? 하나 사례는 이제 또 회의를 화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집안 소리가 다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제 주식 매매창을 이제 근로자가 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매도 주문을 걸어놨는데 이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딱 회의 중에 들어갔고 또 거기서 이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걸어놓은 가격이 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들어가서 회사 내에서 약간 오예남이라고 이게 좀 소문도 돌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징계를 좀 받았어요. 근무 태만으로 좀 약한 징계지만 받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네. 이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택근무에도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우리의 그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 시간이나 휴게 시간, 또 휴가나 아니면은 야근 수간, 연장 근무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그냥 위치가 회사에서 집으로만 바뀌었다 뿐이기 때문에 야근 수당 같은 경우도 근로자가 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야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재택근무가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5시간에 할 일을 뭐 아이를 보거나 강아지를 보다가 이제 8시간에 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좀 관건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야근 수당이나 이제 추가 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뭐 말을 하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걸 좀 입증을 해야죠. 이게 야근 수당을 해야 될 만큼의 이제 좀 많은 업무였다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 안 된다면은 뭐 근로기준법상 뭐 58조 1, 2항에는 또 간주로 이렇게 근로 시간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그런 것들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근로계약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사 초기에 작성하신 계약서를 보면은 휴게 시간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12시에서 1시 혹은 뭐 합의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택근무라고 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육아라든지 가사와 완전히 분리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휴게 시간에 관해서도 약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 근로기준법은 뭐 4시간당 30분,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1시간 휴게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네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12시에서 1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재택근무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간에 휴식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다른 시간에 하신다면은 좀 사용자와 이제 복무 규정 등에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택배가 온다거나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좀 사회 통념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최근 사례로는 이제 혹서기에 이제 샤워하는 경우 이제 이런 거 너무 더워서 이제 뭐 집에서 에어컨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회사 나오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샤워하는 거 정도는 이제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서 뭐 판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낱말이 아니네요. 예. 예. 육아 때문에도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적잖이 봤습니다. 제 사례는 아니고요. 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불금을 듣는 순간이 있어요. 간단하게 깔리는 음악은 뭐냐? 집이에요. 집이 쳐봐라. 이제 그 부분을 좀 저도 많이 부러워했는데